대해서 항목별로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구분이 불분한 경우는 부가가치법에 따라 안분 계산한 것으로 하며 그 안분 계산 기준은 첫째 감정가액, 두 번째 기준 시가에 의합니다. 구분된 자산별 가액이 안분 계산한 금액과 차이가 큰 경우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그 구분이 불분한 것으로 보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사들 기본사라에서 실지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교환이 이루어지는 듯 실지 양도가액 자체가 없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이 불가능하며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나항목 갑은 을에게 건물과 토지를 인가를 양 것이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게냐면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토지의 보유 기간은 약 30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30년 정도 되고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건물을 며칠 후 신축하는 경우가 있는데 건물의 보유 기간은 약 10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전에 배웠듯이 오래 보유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된다는 규정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분의 의도는 보유기간이 오래된 토지 건물 가액에 좀 많은 금액을 배부하고 그 결과 건물에 대해서는 금액이 적게 배분된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와 부가가치세 절세 효과를 같이 누릴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계약서상 양도금액을 5억으로 하는데 이 금액을 임으로 토지가액의 4억 5천, 건물가액의 5천만 원 배분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계속 하다 보니까 사실 이거를 절세수단을 많이 이용했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세청에서 이제 나중에 이게 뭔가 좀 아니지 않나 해서 세법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임으로 배분했을 경우 임무 배분이 안 되고 첫째로는 감정가액을 하고 감정가액을 하면 기준시가를 해라. 그래서 이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는 4억이 되고 4억에 대해서 기준시가를 안분 계산하면 3억 1,200, 1억 8,700, 차이 금액은 1억 3,700 정도가 나는데 이 금액을 비율로 환산을 해보면 44%로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가부 경우에는 신고된 양도소득을 부인하고 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경정하는 제도입니다. 필요경비, 취득가에서 세금을 이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필요경비밖에 사실 없겠죠. 양도차익은 양도가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이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의 양도비가 있고 이 중에서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법에 규정하지 않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취득가액의 구성 요소로 첫째, 자산은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취득 부대 비용으로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기비용, 취득 관련 소송 하여 비용이 있으며 둘째, 지급 방법에 따라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할 경우 이자 상당액도 포함이 되는데 이에 반면 금융기관 차입 이자 비용, 건설자금 이자는 필요경비 항목이 아닙니다. 금융기관 차입 이자 비용은 대출을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규제하겠다는 취지며 건설자금 이자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필요경비 항목으로 규정되지 않은 항목으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 보유 중 감가상각한 경우에는 취득가에서 차감하며 위약금 용도 비용으로 매매계약 해약으로 지급하는 위약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취득가의 기본 사례를 보면
취득 시 컨설팅 비용은 실제 취득과 관련 있는 경우 필요경비를 인정. 취득 시 컨설팅 비용을 계속 인정 안 해줬거든요. 그렇게 인정 안 하다 보니까 납세자는 좀 억울한 거예요. 요거를 2018년도경에 이제 세법을 아예 취득 시 컨설팅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하라고 필요계획 항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반면에 양도시 컨설팅 비용은 금융증이 있더라도 필요경비 부인합니다. 갑은 을로부터 토지를 110원, 이자 10원에 포함하되 이자 왜 10원을 포함되냐면 대금은 1년 후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급기일을 경과하여 지급이자 5를 추가로 지급 시 갑의 취득가액은 110이 되며 지연이자 5는 취득가액에 불포함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지연이자 상당에는 취득가액 포함이 안 되는 항목이고 을의 양도가액도 똑같이 110원이 되는데 그 지연이자를 따로 이제 늦게 받았으니까 5원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5원은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주 접하는 문제가 이제 감가상각 문제가 있는데요. 감가상각을 할 경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한 경우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으로 공제를 합니다. 9억의 건물을 내용은 30년 정도 가정하면 1년에 3천만 원 감가상각비가 나오고 여기에서 이거를 매년 감가상각시 5년간 총 감가상각비는 1억 5천입니다. 이 1억 5천에 대한 먼저 소득세 절세 효과를 보면 내가 이제 종합소득세, 이제 근로소득자인 경우 소득세를 신고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최저세율이 이제 6% 정도 적용되는 이제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라 그러면 감가상각비 5년간에 대한 1억 5천에 대한 절세 효과는 약 900만 원이 되고 내가 반면에 최고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자다. 그러면 1억 5천에 대해서 5년간 감가상각 효과는 5,7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만약 이 9억 건물을 15개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절감 효과를 보면 15억에 감가상각을 미개만 계산하지 않았을 경우는 취득가액이 9억이 그대로 되겠죠. 15억에서 5억 빼면 양도차익이 6억이고 6억에 대한 산출세는 1억 9천 정도가 나오고 감가상각비를 계산한 경우가 있죠. 계산한 경우는 이 취득가액이 9억이 아니라 1억 5천을 차감한 7억 5천이 되는 것입니다. 이 7억 5천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2억 4천7백이 나오면 차이는 5억 1,600 정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취득가액 기본 사례로서 한번 그 투자 의사결정 고려해야 될 사항이 배우자로 공동명의 취득 시 절세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부동산 취득 시 양도소득의 총액은 변동이 없으며 인별소득금액은 반으로 줄어들고 이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도 낮아져 누진효과가 상쇄되어 절세효과가 일반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 양도차익이 2억 8천으로 가정했을 경우 단독명의 시 세율은 38%가 적용되고 6,600 정도가 나오는데 공동명의로 취득했을 경우 4,800 이러면 한 1,100만 원 정도, 1,300만 원 정도의 절세 효과가 나타나는. 그 다음 취득가액 기본 사례로 상속증여받은 재산의 취득가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상속 및 증여세 신고 시 신고 결정가액이며 추후 양도세를 고려하여 상속증여세 신고 시 재산가액을 선택하여야 됩니다. 여기한 사례를 들어보면 2020년 8월 부동산이 상속되었는데 이 부동산의 재산가액은 시가로 10억, 기준 시가로 5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6개월 후에 상속세를 신고하게 돼 있죠. 상속세 신고하는데 어차피 상속 공제는 일괄적으로 배우자가 있을 때 10억까지 공제가 되니까 내가 신고를 안 했어요. 신고를 안 하니까 당연히 국세청에서는 2020년 8월 상속 결정할 때 일반적으로 기준시가를 결정합니다. 기준시가를 결정하고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문제는 이 물건을 2022년 5월에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가액은 15,
취득가액은 상속세 결정가의 기준시가 5억이 되어 양도 차익이 10억이 발생합니다. 10억이 발생하는데 반면에 이때 당시에 2021년 2월 당시에 상속세 신고 시 기준시가가 아니라 시가를 신고했을 경우 어차피 10억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상속세는 똑같이 납부세액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양도시의 취득가액은 취득가액이 5억이 아니라 기준시가 10억을 인정받으므로 양도차익은 5억이 발생하므로 이런 그 상속세 신고는 일반적으로 높은 공제율이 적어서 절세 효과가 훨씬 더 크거든요. 위약금은 필요한 게 인정 여부. 부동산 매매 계약 해약으로 지급한 위약금은 필요 경부를 공제하지 아니었습니다. 법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매 계약에 따른 인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임차인에게 지급한 용도 비용은 필요 경비로 공제되는 항목에 해당한다고 여기는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필요 경비 인정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시 납부한 취득세는 영수증이 없더라도 취득가액에 포함하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전세금을 매수인이 부담한 경우 필요 경비에 해당함. 제일 중요한 말은 대항력 있는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경매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전소이자는 체납관리비는 필요 경비에 해당하며 매도인이 내야 할 양도소득세, 공과금 등을 매수인이 약정에 따라 부담한 경우 취득가액에 포함하지만 지급 없이 대납한 금액은 필요경비 인정 불가합니다. 건설자금 이자는 열거될 경비가 아니므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건물 취득 후 상당기간 사용하다 이를 철거 후 양도 시 건물 취득가액은 필요경비를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자본적 지출액이 있는데 이 개념은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역 명세를 연장시키는 지출을 말하며 이 경우 증명서를 수치 보관하거나 금융거래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 하나.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법에 규정한 것만 자본 지출을 인정해주고 있고 거기에 대한 항목으로 본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 장치의 설치, 빌딩 등에 필요한 시설 등의 설치,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 등이 멸실되어 자산을 본래 용도로 이용 가치가 없는 것을 보고 기타 계량, 확장, 증설 등 위한 유사한 성질의 것.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로 취득 후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소유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의 금액, 법에 따른 수용 관련 보상금 증액 소송비용, 증액 보상금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용도 변경 계량 또는 이용편을 위한 지출한 비용, 아까 리모델링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거기에 또 지출한 비용도 자본지출 인정이 되며 개발 분담금 등 토지 이용편을 위한 장애 철거 비용도 자본적 지출에 해당이 됩니다. 수익적 지출 사례는 뭐냐면 수익적 지출 사례는 필요경비 인정되지 않은 항목이죠. 자산의 단순 유지 관리 비용, 도장공사, 타일공사, 도배 장판 비용, 보일러 수리 비용, 불박이 장 설치비, 싱크대, 주방가구 구입비, 원상 회복 관련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필요경비 항목으로 마지막 양도비가 있는데 양도비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지출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치 보관하거나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빙서류에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양도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이라 함은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신고비용,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수수료,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를 이해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자산을 취득함에 따라 법에 따라 구입한 국민주택 채권 등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 차손이 있는데 이때는 금융기관 외의자에게 양도한 경우 금융기관에 양도했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 차손을 한도로 합니다. 임차인에게 지급한 퇴거 보상비의 양도비 여부, 양도가에서 공개되는 필요경비에 대해 열거된 항목에 하나는 것으로 건물 양도와 관련하여 임차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이나 이사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비용 및 소급 감정 평가 수수료, 소유권 취득 이후 발생한 사정으로 지출한 정성 비용은 자본주의 지출로 볼 수 없으며 양도세를 신고하기 위해 소급 감정한 감정평가 수수료는 필요 경비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에서 판시하고 있습니다.